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3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연일 달려오던 코스피 지수는 7월의 마지막 거래일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외국인이 6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고요. 코스피는 장중 22,281선까지 이 연고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했었지만 결국 빠져나가는 매물과 함께 2,24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장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속에서 특히 대정화금은 필수 원료를 공급해주는 덱사메타손이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엑세스바이오 또 바이오스마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각자의 모멘텀을 등에 업은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주가를 쏘아 올렸습니다. 자, 오늘 히든스탁에서는요, 이번 주에 승리컵을 거머쥐게 된 승리팀 전문가와 그리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추가해낸 MVP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특별한 금요일인데요. 가장 뜨겁게 달려온 두 분의 매매 팁도 얻어보시고요. 두 분의 승부 종목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승리팀 전문가들의 승부주로 힌트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더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과연 승리컵을 거머쥐게 된 팀은 누구인지 그 결과를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이번 주 팀 대결의 결과 보겠습니다. 와, 이번 주는요, 정말 두 팀 모두 뜨겁게 달려왔는데요. 블랙팀이 무려 102.46%포인트를 추가해냈고요. 화이트팀은 121.98%포인트를 추가해내면서 일단 두 팀이 모두 100%포인트 넘는 수익률을 추가해냈지만 약 20%포인트 더 많이 추가해낸 화이트팀이 이번 주에 승리컵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번 주 팀 승리와 MVP를 동시에 거머쥔 주인공이 공개될 테니까요. 더욱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위너 화이트팀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의 승리 전략은 승리팀과 함께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승리팀의 강태공 전문가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마감 두 분과 든든하게 분석해보고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공 전문가님, 한 주의 마감 코스피 지수는 좀 멈췄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또 개별 종목들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요즘에 어떤 종목들이 강한 급등이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이 지수의 상방 계속 가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분명하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이미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상방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편승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일을 치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지난 시즌부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의 3월 달부터 이제 이 강태용 전문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가 지금 역사적 최저점이 될 것이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머니투데이 방송이라든지 수익마스 플러스라든지 어쨌든 MTN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알고 가셔야 될 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은 지금 최근 시장 패턴이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지금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번 주를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 장 초반에 시가 갭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시장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다시 꼬리를 달아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시장에서 장중 내내 보면은 순간적으로 오전장에 급등했다 그 뒤로 죽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런 것들이 보통의 어떤 흐름에서 나오느냐? 시장이 상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세 상승장 초입 구간에서 종목군들의 물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시장의 상방에 베팅을 해야 될 때고 거기에 맞는 종목군들, 거기에 맞는 매매법을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는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 시장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패턴이나 특징을 잘 분석해낸다면 성공 투자 계획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이 시장의 특이점 무엇으로 보고 계신가요? 뭐 특이점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끌고 나간다면 좋은 수익이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앞전에 강태용 전문가님은 이제 상방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증시 보면서 대응을 하면 굉장히 이 매매가 꼬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시가 상방이다 하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편입을 하셔서 순환매가 나왔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이 상승폭을 키웠을 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정책적인 모멘텀이 가깝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안정적인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실적주들, 그 다음에 이 실적주가 저무는 구간에서 테마주, 정책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월봉이 마무리가 되고 주봉이 완성되는 이런 구간에서 장 막판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 7월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브리핑과 동시에 8월 달에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전에 상승했다가 오후에 이제 꼬리를 달아주면서 개인들의 이런 기대 심리를 누르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봉을 꾸준히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누르는 종목군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수급도 차트도 그 다음에 이런 뭐 대외적인 그런 글로벌 시장을 보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로화나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제 이머징 국가에 대한 그런 이제 매수세, 기대감, 그 다음에 이런 좀 시각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유럽장이 불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어떠한 시장이든 그 시장이 주도하는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가 이 시장의 이 상승과 하락을 판가름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GDP의 이제 이 하락이 굉장히 이 불안감으로 이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런 기술주들의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미증시도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 특히 이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기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이 전 글로벌 구간 이 시장 중에서 가장 강한 그런 시장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시장이 저는 뭐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 리포트가 나오고 실적이 나온 시즌에 잘 갔었다면 코로나 시즌 이후에 가장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야 했었던 섹터는 이 실적주였는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라든지 경제 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화폐 전쟁 이슈 그다음에 뭐 일본과의 불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 정도 하시고 지금 증시에서 매매를 계속 하실 거면은 바닥주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취를 하셔서 8월 달에 좋은 수익 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오늘 또 특히나 승리팀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요. 강력한 전략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두 분과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더욱 리얼해지고 짜릿해진 더블매치 시즌3 새롭게 추가된 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에요.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추가 편입 종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강화된 룰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이미 매도 시 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게 될 건데요.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게 되고요.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임의 매도를 진행하게 되면 과감하게 20개 호가를 차감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이 강력한 룰들 뚫어내고 과연 전문가들이 어떤 수익률과 결과물을 보여주게 될지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두 분의 매매 팁과 승부주를 챙기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타 더블매치 시즌 3.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더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3.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 매치 시즌 3. 이달의 둘째 주부터 이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어느덧 뜨거운 한 달 동안의 대결을 마치고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승리팀 두 분, 과연 어떻게 7월을 기분 좋게 웃으면서 승리컵을 거머쥐면서 마감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트팀의 강태공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셨는데요. 과연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남자는 여자가 하는 거 잘 따라가면은 자다가 떡이 떨어진다 했어요. 이번에 뭐 임당님이 너무나 잘하셨고 임당님께서 너무나 워낙 잘하시는 분이 워낙 좋은 종목들로 워낙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셨으니까 약간 숟가락을 얹는다고 표현을 하죠. 숟가락을 좀 얹어가지고 금요일에 열심히 좀 따라 나와봤습니다. 아유,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세요. 매주 이렇게 30%포인트 이상의 수익률을 또 추가해내는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또 신사임당 전문가님이 이번 주 정말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시긴 합니다. 오늘 의상도 또 빨간색 옷, 레드를 입고 오셨는데요. 이번 주 수익률도 정말 어마어마하셨고요. 방금 화면으로도 나갔는데 한 주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강하게 또 추가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 좀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 다 매도했으면 1등을 했었겠지만 어차피 끝나려면 한 달 정도 남았고 일단 한 종목으로 이제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꼭대기까지 먹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제 수익률이 사실은 이제 좀 약간 미비하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 시즌들과 달랐던 것은 원래 첫 달에 마이너스를 찍었었는데 이번 달 플러스다라고 이제 좀 원지를 드렸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른 시즌과 좀 다르게 1등을 노리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은 종목군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꾸렸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섹터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서 뜨거운 수익률을 내주시면서 승리컵을 거머쥐게 되셨는데요. 대결 4주차 만에 화이트팀 두 분의 수익률이 모두 100%포인트 넘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강태공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쭉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오늘 전체적인 종목들 그냥 다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늘 얘기했다시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이 보니까 일단은 코코미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코코미라는 종목 역시도 제가 어제장에서도 급등이 나왔지만 어제장에서 급등이 나왔지만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늘 저는 차트가 살아있으면 굳이 정리를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낀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일봉상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양호해요. 만약에 이 종목 역시도 수익 실현 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한 15% 정도 수익은 챙겨갔을까 보고 있는데 한 15, 20 챙겨갔을 보고 있지만서도 역시나 강태용 전문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15, 20% 수익을 챙기는 거는 미련한 바보 멍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수익 실현을 챙기지 않았고 이 종목이 향후 조정이 들어와도 저는 6,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최소 8,000원 정도는 보면서 가져갈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8,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차익은 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차익이라는 게 이 수익률 게임 특성상 한번 매도가 하면 끝이기 때문에 차익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차익을 하고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코콤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수익 실현하신 분들 계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6,000원 근방에 왔을 때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콤에 대해서 또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코콤 그러면은 이 8,000원대에서 1차로 좀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0,000원까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코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가장 먼저 편입했었던 첫 번째 전략 덴티스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늘 제가 맨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 수익률 게임상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바로 가거나 제가 딱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익률 게임 소개시켰을 때 맨 처음 딱 첫날에 편입했던 종목이 바로 상한가를 기록해서 60% 수익을 챙기거나 가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제일 늦게 가요. 하지만 정말로 크게 갑니다. 제일 늦게 가는 만큼 크게 가요. 그래서 과거에도 설명드렸지만 금량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죠. 금량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지난 시즌에 맨 처음 첫날에 편입을 시켰던 게 금량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늦게 갔지만 제일 늦게는 아니고요. 어쨌든 정말로 굉장히 늦게 갔어요. 첫날에 편입을 하고 거의 한 2개월 차가 다 돼서 갔지만 금량이라는 종목은 90%, 100% 이상의 수익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덴티스도 사실 첫날에 편입을 했던 종목이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보세요. 늘 얘기했죠. 우리는 기술적인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조만간에 2평의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강력한 상박 시세 노려볼 수 있으니까 덴티스 역시도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한 50% 정도는 수익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강태공 전문가의 희망사항과 함께 한번 잘 들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 이 바닥에서부터 큰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덴티스 소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보유 전략 두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성창기업 지주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성창기업 지주와 같은 이 관점에서 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SGNG잖아요. 네, 맞아요.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에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린벨트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을 고르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상에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제가 뭐 내부자 거래를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는 게 정말로 100% 이것이 해제가 될 것이다 아니면 뭐 해제가 안 될 것이다에 대한 확답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늘 얘기했다시피 저는 사실상의 차트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종목이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기업 지주라든지 아니면 뭐 백광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SG 시리즈들, SGNG도 동일해요. 아니면 뭐 SG 충방이라든지 뭐 굉장히 비슷한 식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특히나 SG 충방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2평대를 돌파해놓고 지금 장기적인 242평대를 안 깨면서 여기서 물량 모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시세 주면 굉장히 강력한 상방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잘 보유하시고 가져가 보면 충분히 도움될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의 흐름 여러분들도 같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창기업 지주 그리고 SGNG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SG 충방 역시 흐름 같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요, 수익의 편지. 제시해 주신 전략은 바로 서한입니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탄력이 나왔는데요. 챙겨가지 않고 보유 전략을 두신 이유는요? 사실상의 서한 역시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유라테크가 급등하기 직전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 오늘 정도쯤 되면 급등이 나오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한이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22% 정도의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아마 최고치까지 하면 24, 25%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건데 저는 챙겨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서한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지금 자리가 20%를 먹고 20%를 수익 보고 나왔을 때는 아이 바보 같은 놈아라고 욕을 먹어도 되는 자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구간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했을 때는 최소 못해도 50% 구간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천천히 이렇게 가고 싶어요. 선이라는 종목도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1,100원대를 크게 1,050원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두면서 더 큰 목표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저희와 같이 지켜보시죠. 다음에는요, 가장 최근에 편입한 전략이죠. 한솔홈데코입니다. 한솔이가 집을 데코를 잘한다라고 소개해 주셨던 전략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가슴이 아파요. 이 한솔홈데코 때문에 이 연상한가 매주 금요일에 상한가 종목이 꼭 하나씩 나왔는데 그게 네. 좀 기록이 깨졌으면 좀 가슴이 아프고 오늘도 좀. 근데 사실상에 뭐 가슴은 아픈데 그 연상한가 기록이 깨진 게 가슴 아프지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샀을 때 이 종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파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종목의 매수 전략을 어제 이어진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1,200원 이하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1,2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마이너스 6%까지도 나왔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늘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손실이고 지금 내가 수익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열려있는 구간,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봤을 때 저는 차트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솔홈데코라는 종목은 오늘 장에 이 종목이 갭이 떴는데 찍어 누르는 게 보였다는 건 오늘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굳이 오늘 가기 싫다는 뭐하러 보냅니까? 안 보내도 괜찮아요. 가기 싫다는 보내봐야 금방 갔다 돌아와요. 지가 가고 싶을 때 가면요. 50%, 100%더 크게 가기 때문에 한솔홈데코라는 종목 지금 정확하게 차트 이쁘게 형성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정확하게 1,500까지 목표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굳이 1,0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제시했던 전략 있죠? 1,200원 아래로 들어온다고 하면 1,150원 아래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1,050원 구간까지 분할 매수 한번 잘해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솔홈데코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좋은 결과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신샘단 전문가님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어보고 싶은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강한 상승 탄력을 나왔었던 종목도 있기 때문에 먼저 동양물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동양물산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고 오늘 강한 급등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부분은 이제 네. 제가 생각했었던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오늘 외인 기관들 양매수가 들어주면서 우리 외국인 기관 형님들이 좀 매수를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이제 외국인 기관 이제 그 외에 뭐 금투라든지 다양한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 부양을 해줬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지금 이제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편입을 했었는데
이 구간대 이 돌파하면서 가는 모습을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 1,300원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 움직임은 1,300원 돌파하면 한 1,4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는 자리인데 일단은 뭐 실적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 한두 방 가는 거는 요즘 트렌드고 일단 추가적인 부양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추가적인 이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상승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바닥권에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든 잘 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소개해 주셨으니 더 기대가 되네요. 다음 종목 이제 차례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는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모비스는 어떻습니까? 인공태양을 띄운다는데 주가가 왜 이거밖에 안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를 떼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테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입증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술력 있는 사람들을 파견을 하면서 이런 이제 국책 사업까지 영위를 하는 기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수급을 좀 정리하고 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분위기가 좋더라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짧게 한 2,500원대 이탈하면 손절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구간대 이탈하면 손절할 예정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오시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지금 뭐 2% 3% 이제 뭐 손실권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10% 이상 수익 나면 매도하시라고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 지금 안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다면은 저와 똑같은 포지션으로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시고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 구간에서 정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비스에 대해서 좀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페이퍼 코리아. 방금 또 이렇게 수익이 좀 나면은 챙겨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페이퍼 코리아 오늘 좀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보유 전략 두고 계시는데요. 왜 안 챙기시고? 오늘 차트의 움직임이 팔지 말으라고 저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홀딩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시간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에 안착하는 걸 보고 홀딩한 건 아니고 일단 이제 옆에 강태공 전문가님이랑 같이 편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종목 추천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페이퍼 코리아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둘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코리아는 더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유 전략을 가져갔는데 시간의 흐름이 좋아서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뭐 새만금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뭐 예산 집행되는 거는 저는 이제 시간의 차이지 결국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권 새만금 쪽에 이제 신공항 관련된 섹터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코리아 바로 팀 승부주였습니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가 더 기대된다고 하네요. 오늘 또 새롭게 추가될 그런 종목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보광산업. 굉장합니다. 7거래일 만에 50%포인트 넘는 수익률 추가해냈는데요. 56%대의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보광산업 대단합니다, 정말. 사실 원래 저의 성향이었다면 이 종목 홀딩했을 겁니다. 근데 정리를 한 이유는 오늘 멀거래일이었지만 투자주에 들어가면서 오늘 또 시장의 영향도 받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급등시가 나왔다가 이제 눌리는 구간이 나왔었는데 잠깐 차트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0선까지 머리를 들면서 지금 뭐 50, 20, 60선까지는 지금 골든 크로스입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면 120선까지 깔아주면서 대시세 한번 나와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제시했던 목표가는 9,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000원대까지 가지를 못하고 여기가 이제 강력한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대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꼬꾸라졌기 때문에 몇 주 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저는 확률적으로 70%가 남는다면 홀딩 아니라면 정리를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이제 6대4 정도의 확률을 받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가겠다, 수익을 챙기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이제 이 종목에 이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바닥주 공략할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후속주로도 또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광 산업을 통해서 현재 이 종목별 수익률로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대단한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잠시 후에는요, 또 두 분이 합심해서 골라낸 승부주가 공개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저희와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부주 챙기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리팀이 준비한 승부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힌트가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에 정답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 많이들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승리컵을 거머쥐게 된 이 팀의 강력한 승부주는 무엇일지 첫 번째 힌트 강태공 전문가가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힌트를 통해서 이 종목이 또 크게 올라가려고 힘을 응축하고 있구나라는 해석이 들긴 한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사서는 절대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내일 당장 뭐 삽시다 해봐야 그 종목은 절대 상한까지 못해요. 주가라는 건 늘 얘기했다시피 주체 포지션이라고 하죠. 주체 포지션에서 주포, 이제 뭐 기관이 되었든지 외국인이 되었든지 특정 돈 많은 누군가 개인이 되었든지 슈퍼개미가 되었든지 그런 이 특정 집단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바로 시장가로 계속해서 끌어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주가를 끌어올림에 있어서 전혀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물량을 끊임없이 모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매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대가 나오면 나올수록 길면 길수록 이 종목을 굉장히 크게 하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경농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갈게요. 경농이라는 종목을 제가 과거 남북개혁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추천해 드리면서 경농이라는 종목을 MTN 방송상에서 추천해 드릴 때 이 당시에 경농 역시도 2년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이제 주봉을 봤을 때 2016년 말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 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시세 주랑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MTN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북경협이라는 이슈를 엮어가지고 경농이 거의 한 300%, 400% 이상의 상방까지 가지고 왔어요.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 역시도 2년 정도 긴 행보와 함께 물량을 꾸준하게 누군가가 모아간 흔적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긴 행보라는 거는 2년 동안 큰 시세를 준 적이 없고 뭐 조발 짧은 양봉 뭐 이런 정도라는 거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노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경농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데요. 아직은 어떤 이슈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 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약의 상방. 오늘도 좀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또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강한 시세로 분출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도 있고요. 또 중국발 수의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다 합치면은 추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뭐 굉장히 쉬워요. 이 종목인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슈 가지고는 뭐 크게 부각된 적은 없고요. 사실 뭐 제약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시경 관련한 이런 뭐 그 내시경과 레이저가 이제 일체형으로 합쳐진다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미국 FDA 관련되는 기술적인 뭐 승인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과거에 급등했던 적이 있고 최근에는 이 종목이 한 딱 그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이제 막 이슈가 됐을 때 이제 2020년도 작년 말 아니면 이번 연도 초에 갓 이슈가 됐을 때 이 신속 진단 이 바이오 칩에 관련되어 있는 중국이 이제 상용화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추진 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를 하고 있다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여기에 대한 이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제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인 유디피아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수혜로는 엮이지 못했지만 과거엔 원래는 이 분자 진단 관련한 이쪽이 먼저 큰 시세를 줄 뻔했지만서도 조금은 죽었던 거고 확실한 건 이제 유디피아라는 이 중국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코로나 관련되는 수혜주로도 갈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 보고 있고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약 바이오 쪽 여러분들 놓쳐선 안 되겠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힌트 같이 첨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자창에 많은 종목들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뭐 강태훈 전문가님 CMG 제약 정도 들어온 게 다입니다. 여러분들 추리하기 어려우시죠? 아직 힌트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세요. 그럼 힌트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맞추신 10분에게는 또 해당 전문가 유료방수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물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심사임당 전문가가 힌트 준비했는데요. 세 번째 단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힌트에서는 다가오는 여당 전당대회 수혜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모멘텀이 다양해집니다. 일단 일정을 앞두고 일정주들이 잘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일정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공항 관련된 종목군들을 편입을 했을 때 이번 주에 이렇게 MVP를 달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주요 상승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인물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었다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이 실행이 될까 이런 이제 뭐 지역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뭐 사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그다음에 일정을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래서 이 기간이 다가올수록 상한가 혹은 이제 뭐 두세 방씩 날아가는 게 요즘 시장의 테마주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시장이 8월 달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편입을 했었던 종목 중에 8월 달에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몇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8월 달 일정이 1, 2주 정도 남겨둔 다음에 어느 정도 뭐 조정폭이 있을지라도 이 조정폭은 짧게 상승할 때는 이제 또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뭐 앱클론을 편입을 했었다든지 뭐 이런 패턴들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편입을 했었던 그런 보강산업과 좀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또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네.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와줄 때 사람들이 엄청 쏠립니다. 근데 이 쏠리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좀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종목군들이 강하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신다면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선취를 하셔야 다음 달에 또 상한가, 준상한가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꾸준히 뜨거운 감자처럼 나와주고 있는 정책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세 번째 힌트 공개됐습니다. 아직 힌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더 추리해보세요. 네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후발 대장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요즘에는 좀 IT 쪽으로 매가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을 보면은 일정도 가지고 있고 제약바이오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중국바이오 모멘텀도 있고 어떤 종목인지 좀 헷갈려요. 제약바이오라기보다는 좀 헬스케어 섹터에 부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스케어 섹터. 왜냐하면 지금 이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를 공략을 한다면 네. 헬스케어 섹터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나 사실 이제 첨생법이 과거에 이 대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첨생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술력이 있었던 기업들이 임상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다 해외로 떠났었습니다. 이제 주로 가까운 일본으로 가서 많이 임상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A를 진행을 해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우리나라의 진입 문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좀 괄목할 만한 성과도 못 내고 실적도 안 좋았던 게 제약바이오와 이 헬스케어 진단기기 이런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이런 이제 규제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으로 변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간의 유한양행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이제 급증을 하면서 시간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시젠이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바이온이라든지 과거에 이 뭐 진단기기 뭐 이런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성장을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률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그런 종목에 부합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급등 시세도 많이 나왔었고 뭐 바닥권에서 뭐 상한가 한두 방씩 또 나와주는 그런 섹터였는데 지금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수출을 진행을 하고 이제 또 수출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안 나왔던 종목들은 동양물산처럼 이런 또 실적이 나와주면서 이제 또 급등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슈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모멘텀,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외인들의 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이제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모아 가신다면 당장에 월요일 날에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해드리는 그런 전략 안에서만 매수를 잘 하신다면 분명히 보강산업이라든지 서울제약처럼 단기간에 또 시세를 안정적으로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산업 오늘 또 56%대의 수익률을 챙겨간 종목인데요. 이렇게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추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창이요. 몇 종목들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자창 보니까 한미사이언스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모두들 건승하세요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인트론바이오도 있고요. 주식 어벤져스 화이트팀 신사인당 태군 선생님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꼭 선정해 주세요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바이오니아 또는 신풍 제약인가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메타바이오메드가 확실하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CMG 제약 맞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오늘 다양한 추리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승리팀 두 분이 합심해서 준비한 강력한 전략 승부주를 여러분들이 추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승부주 추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종목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마도 좀 어려우신가 봐요. 신사인당 전문가님, 앞서서 예시로 이 보광산업, 오늘 56%대의 수익률 챙겨간 종목, 또는 서울제약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강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왜 전략이 중요한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편입을 하고 나서 등락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패턴으로 제가 이제 과거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톱텍이라는 종목도 이런 이제 등락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만약에 이 그 가덕도로 몰린다 그런 이슈에 휘둘려 가지고 이때 매도를 했다면 저는 상한가 그 다음 날에
21%대까지 상승하는 수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 평단가가 이제 이 5,200원대 언저리였는데 지금 저는 이 구간대 이날 이제 전날 기준으로 0%였어요. 0%였고 다음 날에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먹은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가격대 안에서 안 사고 갭으로 띄워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결국에는 이 평단가 관리도 안 되고 누구는 50% 40% 수익 볼 때 20% 10%밖에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도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진단키트 관련된 섹터 뭐 수센텍이라든지 시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이 이제 진단키트에 관련된 모멘텀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런 한두 종목이 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관련된 기업들 찾기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된 섹터 중에서 안간 헬스케어 섹터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들 실적 시즌이 끝나기 전에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집행되기 직전이거나 예산이 통과가 돼서 이제는 이제 시행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섹터들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매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1%라도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 8월 달 시작을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전략까지 챙겨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익률을 가장 많이 챙겨낸 바로 MVP 신사임당 전문가님. 이번 주 가장 높은 수익률을 추가해내면서 MVP가 되셨는데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무료 방송 잠시 후 또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바로 신사임당 전문가님 얼굴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이번 주 새로운 MVP가 된 신사임당 전문가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잠시 후 공개될 이 승부주의 수익 극대화 가격 전략까지 놓치지 말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3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3. 네, 오늘 또 승리팀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이번 주 MVP가 된 신사임당 전문가님이 잠시 후 또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새롭게 추가해낸 수익률만 무려 80%포인트가 넘습니다. 대단한 수익률을 한 방에 딱 보여주시면서 힘을 발휘해내셨는데요.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힘이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홈페이지에 찾아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참석하셔서 또 좋은 이야기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성공투자 비법 나눠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스탁은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